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제 PDF 문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실전으로 다가가네요. 자, PDF 문서 구조를 알기 전에 이제 PDF 공격 현황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일단 볼게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도구로 이 그래프로도 충분히 PDF 공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현황이 현재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00년대부터 증가합니다. 사용 횟수가 PDF로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했던 현황이 왜 2000년대부터 시대가 이 PDF를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APT가 이제 활성화됐던 시기가 2000년대다라고 맨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2000년대부터 APT가 활성화되는데 그것 때문에 PDF로 활용한 공격들이 증가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격됐을 때 타입을 보면은 실행 코드, 즉 이제 쉘 코드가 포함된 형태의 타입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가지고, 취약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에 대한 취약점, 문서 옵션에 대한 취약점 또는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한 취약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쉘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독화라는 키워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힙스프레이라는 키워드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공격 현황을 보면서 공격이 어떤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PDF 문서 구조를 봅니다. 보면은 총 4가지의 섹션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쉬운 형태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오피스 문서 구조 가보면은 PDF 문서 구조가 너무 쉽구나, 한눈에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헤더부터 말을 하면은, 헤드는 당연히 이제 시그니처보다는 나 PDF야, PDF고 나 PDF 버전은 몇 버전이야, 인사를 해줘요. 마중 나와서 인사해주는 것처럼 나 누구누구야 라고 인사해주는 형태가 정보가 이제 헤더에 들어가 있고요. 바디는 우리가 항상 보는 PDF 문서의 문자 또는 그림, 동영상 등등이 표현되는 게 이제 바디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테이블은 실제 문자, 그림, 동영상을 포함하는 형태가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실제 오브젝트의 유무, 어떤 유무냐면요, 실제 오브젝트가 살아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포함됐을 때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러는 항상 문서라고 할게요. 문서가 실행됐을 때
이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루트라고 이해할 거예요. 최상위, 바디에 있는 최상위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트레일러고요. 이 바디에서 이제 루트 오브젝트만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테이블의 시작 위치도 갖고 있습니다. 즉 트레일러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아이다. 근데 이 위치 정보는 중요한 정보, 루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테이블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갖고 있다 라는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죠? 쉬워요. PE 구조도 아마 공부해 보셨으면은 되게 와우, PDF가 되게 간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PDF는 뭐 NT 헤더, IAT, EAT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돼요. 너무 복잡했죠. 그 가장 유명한 거 리버싱 핵심 원리에서도 PE 구조를 이해하려면 몇 장이잖아요. 근데 PDF는 한 장 아니면 두 장이라고 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간단해요. 자, 간단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공격자가 좋아하겠죠.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PDF 구성 요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브젝트라는 단어 아까 언급되었죠. 이 오브젝트는 여러 작은 오브젝트들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뭐냐? 폰트, 텍스트, 페이지, 이미지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에 참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참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루트 오브젝트가 있고, 루트 오브젝트가 이제 최초 실행되는 위치의 오브젝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문자를 보여준다고 하면 문자 오브젝트가 되겠죠. 문자 오브젝트에 포함된 뭔가가 또 있으면은 또 참조되고 연결되어 있는 트리 형태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구조는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접근되고 업데이트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구성 요소가 있고요. 도큐멘트 스트럭트는 여러 간단한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PDF의 각 문서를 구성하고 배치되는지 설명합니다. 이게 콘텐츠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들어갔네요. 두 번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시지 않고, 콘텐츠 스트림은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 스트림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 오디오, 폰트, 동영상, 페이지 설명, 자바스크립트 중요하죠. 네. 왜 중요하냐고 말했던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콘텐츠 스트림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객체예요. 객체가 아니니까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로 보시면 돼요. 스트림에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난독화된다고 했고요. 난독화된 코드에는 뭔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콘텐츠 스트림은 스트림 객체 또는 스트림이라고 표현되고요. 대량의 데이터잖아요. 대량의 데이터는 이제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면은 공간 절약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누군가 분석을 했을 때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이 되어 있으면 압축으로 풀어야죠. 풀어서 자바스크립트를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엔티티 즉 오브젝트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표식자라고 할게요. 표시. 이 오브젝트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 오브젝트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실 게 오픈 액션이고요. 오픈 액션은 루트 오브젝트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형태고요. 보시면은 개봉될 때 표시될 위치, 동작할 액션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루트 오브젝트에는 오픈 액션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또 자바스크립트 플레이 디코드는 압축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하면은 압축은 어디가 되어 있다 그랬죠? 스트림 객체가 압축되어 있다고 했죠? 즉 스트림에서 키워드가 플레이트 디코드가 되어 있으면은 뭔가 압축이 되어 있구나. 또는 스트림 말고 그냥 해당 오브젝트에 뭔가 플레이트 디코드 하면 여기에 압축되어 있구나. 자바스크립트 밑에도 해당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인베디드 파일이 뭔가 인베디드 되어 있고요. 런치는 실행되거나 파일을 개봉하는 형태고요. 리치 미디어는 이제 플래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 키워드는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랩눅스에서 오르가미 워커라는 도구로 해서 우리 파일 구조를 볼 거예요. 문서 구조죠. 문서 구조를 볼 건데, 이 오르가미 워커는 이제 루비로 작성되어 있고요. PDF에 대한 문서 구조를 이렇게 GUI 환경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압축되어 있는 스트림이 있으면은 디코더로 해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해 볼게요. 랩눅스의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VM에 이제 인스톨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해당 파일, 제가 전달해 드렸던 툴 샘플 파일을 랩눅스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서 나트 설정은 계속 유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cd 홈에 랩눅스의 데스크탑에 이동해서요. make dir 툴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move 툴 언더바 샘플 파일을 툴이라는 폴더에 넣어놓고 툴 폴더로 옮겨가서 unzip에서 툴 풉니다. 풀게 되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툴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다시 move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혹가다 이제 폴더로 압축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폴더들, 그러니까 파일들이 전체적으로 쫙 그 압축이 해제돼서 랩눅스의 데스크탑에 옮겨라. ns rmrf 툴. 그래서 일단 툴 언더바 샘플이라는 폴더 넣어놓고요. 여기서 툴 언더바 샘플, 여기서 툴 cd02 샘플 쪽으로 옮겨서, 저희는 지금 PDF죠? PDF 샘플 쪽으로 가면
cd01 여기서 파일.pdf 샘플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파일. 이게 테스트 PDF는 정상 PDF고 위에 나머지 샘플들은 다 악성 파일이기 때문에 정상 파일로 해볼게요. 오르가미 워크 테스트 PDF 오르가미 워크 테스트 PDF를 해주시면은 이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PDF 문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형태처럼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PDF 오르가미 워커를 하게 되면은 트레이스 해가지고 해당 PDF 파일을 파싱해서 이제 여기 파싱하죠. 여기 파싱하죠. 파싱해서 이제 UI로 우리가 볼 수 있는 UI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정상 파일인데 뭔가 많아서요. 다른 좀 보시기에 복잡하실 것 같아서 화면에 이제 PPT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해볼게요. 일단 좀 더 간단한 거거든요. 일단 뭔가 많네요. 이 샘플 일단 보면은 좀 다른 샘플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구조, 즉 보면은 PDF 안에 PDF들이 PDF 구조를 가진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한 9가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헤더 나 PDF야 인사해주죠. 그 다음에 바디 부분 보고 트레일러 부분을 본다고 했어요. 근데 레퍼런스 테이블이 없을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 섹션 있죠. 레퍼런스 섹션도 없을 수도 있고 트레일러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트레일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스타트 레퍼런스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EOF는 끝날 때 이제 PDF 구조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요. 만약에 이 %의 EOF가 없으면은 이제 PDF 구조를 파싱하는 도구들이 파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강제적으로 파싱하도록 이제 옵션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부분 뒤에서 한번 언급드리고요. 일단 스타트 레퍼런스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루트 오브젝트 위치를 1번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르가미 워커가 좋은 점이 우리가 따로 찾아보지 않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루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루트 오브젝트로 이동을 해줘요. 그러면은 앞에서 엔티티 즉 표식자를 이야기했을 때 오픈 액션은 뭐라고 했죠? 해당 PDF가 실행될 때 동작되는 형태다 라고 해서 루트 오브젝트는 오픈 액션 오브젝트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오브젝트에서 봐야 될 거는 타입이 항상 카테고리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루트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PDF 구조가 네 가지로 구분됐을 때 이제 레퍼런스가 루트 오브젝트 바디 있는 루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레퍼런스 테이블을 가리킨다는 것을 실제 PDF 문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조된다고 했죠. 루트 오브젝트에서 참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오픈 액션 실행되죠. 오픈 액션 실행됐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참조됐을 때는 다음,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를 다시 와보면은 현재 오브젝트의 번호는 1이에요. 근데 참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 액션을 하고 그 오픈 액션이 가지고 있는 번호를 이야기해줘요. 즉 오픈 액션 루트 오브젝트는 1이라는 값을 번호를 가지고 있는 루트 오브젝트인데, 지금 밑에 5번 이게 50이 아니라 여기 띄어쓰기가 있어요. 50R 5R이죠. 5R 헷갈리지 않게 그냥 5R이라고 할게요. 다섯 번째, 세 번째 오브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 오브젝트를 왼쪽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오픈 액션 실행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됐을 때 또 여섯 번째 객체, 스트링 객체를 이야기해주면서 스트링 보니까 이제 플레이트 디코드, 아스키 코드로 해서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참조되는 것은 1 오브젝트에서 다섯 번째 오브젝트와 세 번째 오브젝트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데 여섯 번째 오브젝트고, 이게 JS, 여기 안에 플레이트 디코더로 해서 코드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덤프 디코드 스트림으로 하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에 해당 그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그 디코드 된 상태로 추출해 주는 게 이제 오르가미 워커의 큰 장점이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되었던 참조되는 오브젝트 간에 참조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실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PDF 문서에서 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힙스프레이 기법을 통해서도 간단히 보긴 했어요. 느낌을 잡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PDF 그 어도비사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다는,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 매뉴얼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PDF 문서에 대화형 작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위해서 확장을 하는 형태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형 작업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때는 책갈피 링크 페이지와 연결된 동작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호출되는 게 대화형 작업 형태가 하나 있고요. 문서 동작 설정 명령을 사용해서 전체 문서에 적용되는 문서 레벨에 자바스크립트 동작 작성 후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또한 대화형 작업을 구성되어 있다. 즉 문서 동작 설정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문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화형 작업을 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책갈피 링크 페이지와 연결된 동작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대화형 작업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PDF 내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포함되어 있는지 이야기하면은 동작 유형증, 즉 옵션에서 미디어 클립 동작을 지정을 하면서 즉 플래시 플레이어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PDF 문서 악성 코드 유형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바스크립트와 액션 스크립트가 포함된 SWF 플래시 필러가 포함된 유형,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PDF 문서 구조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SWF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SWF는 쇼크 웨이브 플래시라는 형태의 약자고요. SWF는 좀 더 간단합니다. 헤더와 바디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는 압축되어 있냐, 압축되지 않았느냐 여부를 판단해주고, 당연히 동일하게 나 SWF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버전, 랭스, 프레임 정보에 대해서는 헤더에서 이야기해주고요. 그리고 플래시 플레이어도 이제 파일이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통해서 헤더의 프레임 정보부터 태그, 즉 바디에 있는 정보, 바디는 이제 move, 아마 액션 스크립트에 대해서 앞에 공부를 했으니까요. 액션 스크립트에서 버튼도 있겠죠. 버튼이라는 이제 태그,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태그로 묶었는데, 그 태그들을 다 압축을 하고요. 이 바디에서 봐야 될 부분, 이제 이 태그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바디에서도 태그 중에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 파일 애트리뷰트 태그가 있고요. 태그, 나머지 다른 태그가 있는데, 이 파일 애트리뷰트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액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 유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 유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플래시 플레이어가 액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유무만 알면 안 되죠. 내용도 봐야죠.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파일 애트리뷰트가 DOABC라는 태그의 시작 위치도 갖고 있어서요. 그 시작 위치로 보게 되면은 이 DOABC의 실제적으로 액션 스크립트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W 덤프라고 해서 SWF의 파일의 구조를 덤프화해서 일련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구조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파일 헤더에 파일 버전이 나타나고, 압축 유무는 이 SWF 덤프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다른 도구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헤더에 이제 파일 버전과 사이즈가 있고요. 프레임부터 압축된다고 했죠. 프레임부터 압축되니까 이만큼이 이제 압축이 되는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일 애트리뷰트의 유무를 나타낸다고 했죠. use next network AS3 액션 스크립트 버전 3 버전에서 네트워크를 사용되는 형태의 액션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실제 액션 스크립트는 DOABC에서 갖고 있다고 했죠. 실제 DOABC에 해당 액션 스크립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DOABC를 보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보면 됩니다. 행위 여부. 이 행위 여부를 봤을 때 난독화가 되어 있는 형태가 좀 드물다고 했죠. 난독화가 되어 있더라도 이제 쉘 코드만 아마 난독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쉘 코드가 난독화 되어 있으면 이제 쉘 코드를 푸는 방법은 이제 마즐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어차피 스크립트 언어고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마즐라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PDF 문서 구조가 어떤지를 받고 문서 구조를 보면서 왜 why 자바스크립트를 사용됐는지도, 그러니까 PDF에서 사용되는지 이유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또한 SWF 구조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공격자가 PDF 문서 악성 코드를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리고 이 제작된 악성 코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제 들어가기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